은퇴 후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64세 은퇴자가 겪은 현실. 은퇴를 앞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쉬어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평생 일했으니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금이 있고 집이 있고 큰 빚이 없으면 더 그렇게 느낍니다. 오늘 이야기할 분도 그랬습니다. 64세에 정년 은퇴를 했습니다.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했고 퇴직금과 국민연금, 개인연금까지 준비돼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성공적인 은퇴라고 말했습니다. 은퇴 첫 3개월은 정말 행복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알람 없이 일어났고 출근 스트레스가 사라졌습니다. 낮에는 TV를 보거나 산책을 했고 오후에는 낮잠을 잤습니다. 이제야 인생을 사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6개월이 지나면서 시작됐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어졌다고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해졌습니다. 시간은 많은데 쓸 곳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심리적인 변화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짜증이 늘었습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에도 예민해졌습니다. 자신이 점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정체성이 무너졌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직함이 있었고 역할이 있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자신을 소개할 말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은퇴자입니다. 라는 말이 생각보다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사회적 관계도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연락은 자연스럽게 끊겼습니다. 점심 약속도 회식도 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 목소리를 듣지 않는 날도 늘어났습니다. 재정적인 불안은 생각보다 늦게 찾아왔습니다. 돈이 당장 부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생활비를 보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을 계속 계산하게 됐습니다. 특히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문제였습니다. 병원비가 늘었고 각종 보험료가 부담이 됐습니다. 모임이 줄었는데도 생활비는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돈을 쓰지 않으려고 하니 삶의 반경이 더 좁아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은 몸도 빠르게 망가뜨렸습니다. 활동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체중이 늘었고 근력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움직임이 너무 적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분이 가장 힘들어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나면 기억나는 게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떠올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쌓이지 않고 그냥 흘러가 버린다고 느꼈습니다. 은퇴 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선택은 휴식이 아니라 방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역할이 사라질 때 가장 빨리 무너집니다. 일을 그만두는 순간 삶까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하루의 구조, 일상의 구조, 사람과 연결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나갈 곳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은 꼭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봉사든 공부든 가벼운 일자리든 상관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감각이 핵심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은퇴 후 삶은 준비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집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은퇴 후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나는 어떤 역할로 살아갈 것인가? 은퇴 후의 삶은 자동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공백이 됩니다. 그 공백은 대부분 불안과 후회로 채워집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니길 바랍니다. 지금 준비하는 선택 하나가 10년 뒤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은퇴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은퇴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라는 믿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평생 성실히 일해왔고 조직과 책임 속에서 충분히 소모되었다는 감각이 강할수록 이제는 비워도 된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삶을 장기간 추적해보면 이 믿음은 가장 빠르게 삶을 무너뜨리는 착각 중 하나로 드러난다. 은퇴는 휴식의 시작이 아니라 구조가 사라지는 순간이며 이 구조의 공백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노후의 질은 극단적으로 갈린다. 많은 은퇴자들은 은퇴 직후 몇 달간을 황금기라고 표현한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와 시간의 해방감은 분명 강력하다. 그러나 이 시기는 생각보다 매우 짧다. 인간의 뇌는 반복되는 무목적 상태를 견디지 못한다.
목표 없이 흘러가는 하루는 편안함이 아니라 불안을 축적한다. 특히 사회적 역할에 깊이 적응해왔던 사람일수록 이 반작용은 더 빠르고 강하게 나타난다. 일을 그만둔 순간 직업은 사라지지만 정체성까지 함께 내려놓게 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준비하지 않는다. 회사원이라는 호칭이 사라지고 명함이 없어지는 순간 사람은 설명할 언어를 잃는다. 이때부터 대화는 줄어들고 관계는 느슨해진다. 사람들은 의외로 직업을 매개로 관계를 유지한다. 직장을 잃은 것이 아니라 연결망을 잃은 것이다.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이 급속히 진행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부 자극은 줄어들고 사고는 안쪽으로 말린다. 이 과정에서 불안과 우울은 조용히 쌓인다. 스스로는 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몸과 마음은 동시에 퇴화한다. 활동량 감소는 근력 저하와 체력 손실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외출 회피로 연결된다. 이 악순환은 노화를 가속한다. 은퇴 후 급격히 늙어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구조 상실 때문이다. 재정적 문제 역시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많은 은퇴자들이 충분한 자산과 연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안에 시달린다. 이는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지출만 지속되는 구조적 공포 때문이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통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드는 인생의 잔량처럼 느껴진다. 특히 목적 없는 지출은 죄책감을 동반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돈만 쓰고 있다는 감각은 자존감을 잠식한다. 이때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기 시작하고 생활 반경은 급격히 축소된다. 관계는 더 줄어들고 고립은 심화된다. 은퇴 후 삶이 가난해지는 과정은 대부분 이렇게 조용히 진행된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지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한 문장이 있다. 하루가 너무 길다는 말이다. 시간은 풍부하지만 밀도가 없다. 기억에 남는 장면이 없고 하루를 설명할 언어가 없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떠올리지 못하는 날이 반복된다. 이는 단순한 무료함이 아니라 존재감의 붕괴다. 인간은 자신이 남긴 흔적으로 살아간다. 아무 흔적도 남기지 못한 하루는 사람을 빠르게 지치게 만든다. 은퇴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은 결국 자신을 점점 투명하게 만든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역할을 가지느냐의 문제다. 역할은 반드시 수익과 연결될 필요가 없다. 정해진 시간에 움직일 이유가 있고 누군가와 약속이 있으며 책임의 대상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삶은 다시 구조를 갖는다. 작은 봉사활동이나 학습 모임, 가벼운 일거리도 충분하다. 핵심은 내가 필요로 되는 자리다. 사람은 필요로 될 때 가장 안정된다. 은퇴 후 삶을 잘 설계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는 것이다. 그들은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배치한다. 은퇴는 끝난 삶의 보상이 아니라 남은 삶을 재편성하는 시점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라는 기대는 준비되지 않은 자유일 뿐이다. 자유는 구조 위에서만 작동한다. 구조 없는 자유는 방황으로 바뀐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이라면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하루를 어떤 리듬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어떤 역할로 연결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삶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은퇴 이후의 삶은 자동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준비하지 않은 은퇴는 휴식이 아니라 공백이다. 그리고 그 공백은 대부분 후회와 불안으로 채워진다. 은퇴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수많은 은퇴자들의 현실이 말해주는 가장 공통된 교훈이다.